달서구가 지난 22일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또 하나의 집, 위대한 부모의 날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지난 20일 호텔 인터블고 엑스포에서 법무보호 대상자 부부 6쌍을 위한 제44회 아름다운 동행 100년가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6일 달서구의 죽전역 엘리네틀 아파트가 입주 2주년을 맞아 아주 특별한 주민화합축제를 열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봉사단체인 메아리 예술단이 지난 24일 월광수변공원 특설 무대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달서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9일 학상공원 바위정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그린효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미용사회 대구광역시 달성군지회가 2026년 달성 미용업주 위생교육 및 정기총회를 지난 19일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대구예술발전소에서 전국예술창작공간이 함께하는 2026 DAF 레지던시 교류전 교류횡단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이 오는 6월 12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제59회 청소년 협주곡 위반 영 아티스트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오는 6월 9일 명연주 시리즈 공연이 펼쳐집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5월 28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가 지난 22일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또 하나의 집, 위대한 부모의 날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 비아련 일반 위탁 부모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인데요. 친자식처럼 아이들을 돌보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이들의 헌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지역에서 구군에서 이런 기념 행사를 가지는 거는 사실 최초거든요. 대구 시내에서도 최초고 또 달서구에서 이런 자리를 오늘 또 특별히 마련을 해주셨다 해가지고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좀 감사한 마음이 컸었고 이제 오늘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 의미 있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위탁은 보호자의 돌봄이 어려운 아동을 일정 기간 일반 가정에서 보호 양육하는 제도로 시설 보호보다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효과적인 가정형 보호 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들 결정을 내리고 지금까지 이제 하면서 하기를 참 잘했다. 구청에서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는 게 더 귀하거든요. 또 귀한 모임 만남을 주선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대구 지역의 위탁아동 319명 가운데 달서구에서는 친인척 위탁 등을 포함해 모두 71명의 아동이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는 대구 전체 위탁아동의 약 22%에 해당합니다. 달서구는 이번 감사패 전달을 시작으로 위탁가정 기념일에 맞춘 외식과 여행 지원, 가족 화합 프로그램,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위탁가정이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대구시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입양과 달리 가정위탁은 친권이 원가정 부모에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위탁 부모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제약과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아이 명의의 통장 개설이나 여권 발급, 병원 수술 동의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위탁 가정의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탁 부모들은 힘든 순간 속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보람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보람있고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웠는데 내가 낳아도 이렇게 이쁘게 키울 수 있구나 생각했는데 힘들지만
그래도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죠. 대구 최초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인 달서구는 올해 아동 친화과를 신설하며 보다 전문적인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준 위탁 부모들의 따뜻한 헌신이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는 위탁 부모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마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지난 20일 호텔 인터블고 엑스포에서 법무보호 대상자 부부 6쌍을 위한 제44회 아름다운 동행 100년 가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예식장에는 환한 미소와 박수가 가득했고 오랜 시간 서로를 의지하며 가정을 지켜온 부부들은 이날 뜻깊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00년 가약식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실혼 부부에게 예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지난 1983년 시작된 이후 올해까지 모두 357쌍이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습니다. 공단은 단순한 결혼식을 넘어 안정된 가정이 건강한 자립과 재범 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이번 행사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출발선에 선 부부들. 44년째 이어지는 따뜻한 동행은 다시 사회와 연결되는 희망의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앞마당에 돗자리가 깔리고 이웃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도시락을 나눕니다. 멀리 교외로 나간 소풍 같지만 이곳은 아파트 단지 아닌데요. 삭막한 아파트 공동체라는 말이 무색하게 온 동네가 따뜻한 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16일 달서구의 죽전역 에일리네뜰 아파트가 입주 2주년을 맞아 아주 특별한 주민 화합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입주를 기념하는 자리를 넘어 한동안 잊고 지냈던 이웃 사촌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통의 장으로 꾸며졌습니다. 단지 내 마련된 체험 부스에는 키다리 아저씨가 만들어주는 아트 풍선을 받으려는 아이들로 북적였고 아이들의 귀여운 얼굴을 개성있게 담아내는 캐리커처 코너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섬세한 붓기를 따라 팔과 얼굴에 예쁜 그림이 그려지는 페이스 페인팅 부스 역시 가족 단위 입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마술사와 아이들이 무대 위에서 함께 호흡하고 직접 참여하는 화려한 매직쇼가 펼쳐질 때마다 여기저기서 신기함이 가득 찬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희 아파트 2주년 축제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되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저희 주민들이 조금 더 화합할 수 있고 또 살기 좋은 단지로 거듭날 수 있게끔 되는 좋은 일인 것 같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이 죽전동 일대에서 가장 살기 좋고 그리고 쾌적한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무대의 주인공으로 나섰습니다. 숨겨둔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입주민 노래자랑과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 되어 참여한 레크레이션 시간. 평소 인자하던 이웃집 어르신은 화려한 춤 사이로 반전 매력을 선보였고 부끄러워하던 아래층 주민은 마이크를 잡자마자 폭발적인 가창력을 뽐내며 무대를 압도하기도 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 되어 참여한 레크리에이션 시간 역시 웃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무대 위에 오른 이웃의 유쾌한 몸짓 하나하나에 주민들은 아낌없는 응원과 환호의 박수를 보내며 서로 간의 벽을 허물어갔습니다. 여기에 초청된 지역 가수의 신나는 무대까지 더해지면서 늦은 시간까지 아파트 단지는 온통 축제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1주년 기념 한마음 축제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 또 2주년 행사를 기획을 하고 상당히 작년보다가는 행사를 대폭 크게 확대가 됐고 우리 주민들이 보통 그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래 윗집에 누가 사는지를 잘 모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그 축제를 1년에 한 번씩 함으로 인해서 다 참여를 해서 나와서 같이 이제 호흡하고 즐기고 노래 부르고 그 이웃집 간의 대화도 이렇게 하면서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예방되고 같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공동체 문화가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 참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웃과 함께 웃고 즐기며 정을 나눈 하루. 마주쳐도 서먹하게 인사만 건네던 이웃들은 오늘 하루만큼은 진짜 사촌이 되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익히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됐습니다. 죽전역 에일리네뜰 주민들은 이번 축제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봉사단체인 메아리 예술단이 지난 24일 월광수변공원 특설무대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일상에 지친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거리 공연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출범한 지 3년 된 메아리 예술단은 달서구와 달성군의 주간보호센터 및 노인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봉사 무대를 꾸준히 펼쳐온 지역의 문화예술 봉사단체입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주말을 맞아 공원을 찾은 나들이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대중가요와 악기 연주, 민요 등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메아리 예술단은 장구나 하모니카나 노래하시는 가수나 이 색소폰 하시는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예술단을 창단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 회원들이 전부 다가 자기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뭐 주간보호센터라든지 뭐 버스킹, 뭐 복지관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봉사를 하는 단체입니다.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들에게 찾아오시면은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공원을 찾은 한 주민은 주말 산책길에 흥겨운 음악과 무대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탁 트인 수변공원에서 함께 박수치고 노래를 따라 부르니 스트레스가 모두 풀리는 기분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예술단 관계자는 5월을 맞아 주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일상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기획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달리 교육감과 광역기초단체장, 지방의원까지 동시에 선출하는 만큼 투표 방식에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 사전투표소에서 모의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선거사무원들은 실제 투표 상황을 가정해 유권자 본인 확인과 투표용지 발급, 장비 점검, 돌발 상황 대응 등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보다 투표 절차가 복잡한 만큼 현장 대응 능력과 투표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구청장 군수, 시부군 의원 등을 선출하며 달성군은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됩니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와 달리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받는 점도 특징입니다. 사전투표는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교부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선거일 투표는 2번에 나눠 진행됩니다. 우선 교육감과 시도지사, 구청장 군수 선거용지가 교부되며
달성군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용지도 함께 받게 됩니다. 이후 지역구 비례대표 시의원과 구군 의원 등 4장의 선거용지를 추가로 받아 투표하게 됩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 특성상 투표용지가 많은 만큼 자신이 받은 투표용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표란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필요하며 모바일 신분증은 공식 앱 실행 화면만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유권자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별도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 선관위는 남은 기간 동안 장비 점검과 투표 사무원 교육 등을 이어가며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관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지는 지방선거인 만큼 정확한 투표 절차를 속지하는 것이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하는 첫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9일 학산공원 바위정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그린 효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물든 5월,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하고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진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가 열린 학산공원은 달서구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 생활공간으로 남대구 IC와 구청사, 대구시 신청사 예정지와 인접해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12월 벽천분수 준공에 이어 지난해 12월 자연석을 활용한 바위정원이 새롭게 조성되면서 도심 속 휴식과 사색의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날 콘서트는 단순한 문화공연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전통 가치인 경로유친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공연에는 오카리나 연주와 클래식 공연, 노래 공연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참여해 풍성한 무대를 선보였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음식도 함께 제공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더했습니다. 특히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서 펼쳐진 공연은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즐거움과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자연과 어우러진 학산공원 바위정원에서 어르신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학산공원 바위정원이 더욱 많은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미용사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회 2026년 달성미용업주 위생교육 및 정기총회가 지난 19일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정영옥 지회장을 비롯한 내빈과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원 보고에 이은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지역 미용사회 발전에 기여한 우수 회원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미용사의 권익신장과 기술 향상에 기여한 정영옥 지회장이 공로패를 받았으며 지난 4년간 지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임원진에게도 공로패가 수여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정영옥 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임기 동안 지회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봉사해준 임원진과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달성군 미용업계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달성군 관계자는 지역 뷰티 산업의 최일선에서 트렌드를 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미용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미용업계의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2부로 열린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 보고,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지회장 및 상임위원, 감사 선출 등이 진행됐습니다. 임원 선출 결과 새 지회장으로 천진기 회장이 선임되어 앞으로 4년 동안 달성군 지회를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국가보훈부 대구지방보훈청이 대구 상위군경회 복지회관에서 상서고등학교 군특성화반 학생들과 함께 복가유공자 어르신들을 위한 초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학생 20여 명은 이른 새벽부터 재료 손질과 조리에 직접 참여하며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참여 학생들은 뜻깊은 봉사활동에 보람을 느꼈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술 대구지방보훈청장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다양한 보훈 행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이 전국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 제6회 과학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올해 공모전은 인공지능 AI를 주제로 오는 7월 31일까지 작품을 접수하며 총 상금은 650만 원 규모입니다. 참가 대상은 전국 초중 고등학생과 동일 연령 청소년 대학생이며 개인 또는 3인 이하 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분야는 애니메이션과 단편 영화, 브이로그 등 형식 제한 없이 1분 이상 3분 이내 영상으로 제작하면 됩니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립대구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서 스포츠클럽 선수들이 부산에서 열린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지역 체육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테니스 선수반은 대구 대표 단체팀으로 출전해 뛰어난 조직력과 경기 운영을 선보이며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정문성 선수와 김현서 선수는 집중력 있는 경기력으로 결승까지 진출해 값진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배드민턴 선수반도 전국 무대 첫 출전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는 경기와 팀워크를 선보이며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윤영호 달서 스포츠클럽 회장은 선수들이 큰 무대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자랑스럽다고 밝혔으며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유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경찰서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과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등굣길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달서경찰서는 최근 효성과 대건 중고등학교 정문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과 교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홍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에 맞춰 마련됐으며 학생들에게 도박 중독의 위험성과 조기 치유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경찰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와 SPO 카카오톡 채널 등 익명신고 시스템도 함께 안내하며 상담과 치료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사이버 도박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청소년들이 용기를 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청소년센터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드림데이 베이킹 클래스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티라미수와 오레오 아이스박스 케이크를 직접 만들며 제과 제빵 분야를 체험했습니다. 특히 불이나 오븐 없이 디저트를 차곡차곡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직접 베이킹을 해보며 제과 제빵사라는 직업에 더 큰 흥미를 느끼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류명구 달성군 청소년센터 관장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질과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공업고등학교 테크노폴리스 캠퍼스 학생들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캐리커처 명함을 선물했습니다. IT 콘텐츠과 애니메이션 코스 학생 6명은 육아읍 노인회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한 달간 인터뷰와 사진 촬영을 진행하며 맞춤형 명함 제작 프로젝트를 펼쳤습니다. 학생들은 어르신들의 농작물 이야기와 삶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핸드 드로잉과 디지털 드로잉 기법을 활용해 세상에 하나뿐인 캐리커처 명함을 완성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과 포트폴리오 제작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철현 교장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계명문화대학교 응급구조과 학생들이 제1회 대구지역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대상과 장려상, 특별상을 휩쓸며 뛰어난 실무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역 대학 응급구조과 재학생 15개 팀이 참가해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수행 능력을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계명문화대 2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하트세이버 팀은 종합 1위를 차지하며 대상을 수상했고 1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퍼스트터치 팀도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하트세이버 팀은 가슴 압박 깊이와 속도 등을 평가하는 기계 측정 부문에서도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특별상까지 수상했습니다. 박재희 응급구조과 학과장은 현장의 강한 전문 응급구조사 양성을 위해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예술발전소에서 전국 예술창작공간이 함께하는 2026 DAF 레지던시 교류전 교류횡단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달천예술창작공간과 대구예술발전소를 비롯해 전국 8개 지역 9개 레지던시 운영기관 소속 예술가 61명이 참여해 횡허와 설치, 미디어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시는 지역과 장르를 넘어 예술가 간 네트워크와 창작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초연결 시대 속 새로운 예술적 연대의 의미를 조명합니다. 전시는 6월 14일까지 대구예술발전소 전시장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이 오는 6월 12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제59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영 아티스트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지역 청소년 클래식 유망주 발굴 프로그램으로 트럼펫과 오보에, 첼로, 바이올린, 피아노 분야의 청소년 연주자 5명이 무대에 올라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펼칩니다. 공연에서는 베토벤의 에드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하이든과 모차르트, 멘델스존, 프로코피에프 등의 대표 협주곡이 연주될 예정입니다. 지휘는 빈두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정인혁이 맡아 청소년 연주자들과 호흡을 맞춥니다. 공연은 오는 6월 12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리며 초등학생 이상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오는 6월 9일 명연주 시리즈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에는 세계적인 음악 거장 미하일 플래트네프와 라흐마니노프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오르며 세계적인 첼리스트 고티에 카피송이 협연자로 함께합니다. 무대에서는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제1번과 라흐마니노프의 교향시 바위 등이 연주될 예정입니다. 특히 플래트네프가 라흐마니노프에게 헌정한 작품 라흐마니아나가 한국 초연으로 선보여 클래식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5월 28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는 음식점, 카페, 병원, 약국, 미용실 등 생활 밀착형 업소를 대상으로 임산부와 아동 동반 가족이 이용하기 편한 공간을 발굴하는 최상봉
달서 함께온 사업 참여업소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사업은 출산, 육아,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QR코드를 통해 관련 정책 정보를 쉽게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증업소에는 인증판이 제공되며 구청 홈페이지와 SNS 홍보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생활권 기반 온라인 지도 서비스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 가능하며 현장 확인을 거쳐 인증업소가 선정됩니다. 두 번째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지역 예술인을 위한 종합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처음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사업은 의료비 부담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신규 복지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대구 거주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 중 2026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 작수년도 출생 예술인입니다. 진흥원은 소득과 연령 등을 고려해 총 50명을 선발하며 고령 저소득 예술인을 우선 지원합니다. 선정자는 최대 30만 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6월 3일에서 17일까지 이메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교육재단이 관내 중1, 2 학생을 대상으로 첫 해외 우주과학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캠프는 미국 주요 과학기관을 방문해 우주과학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참가 학생 전원의 교육비는 전액 지원되며 저소득층 및 국가보훈 대상자 3명은 항공료까지 전액 지원받습니다. 참가 신청은 6월 1일부터이며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달성 도서관이 가정의 독서 환경 개선과 가족 중심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달성 가족 책방 전집 대출 서비스를 오는 6월부터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서비스는 희망 가정의 전집 일동을 최대 60일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책을 읽는 생활 문화를 장려하고 고가 전집 구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청은 6월 1일부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한 전집은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구성됐습니다. 유아 대상은 놀라운 자연 전집, 베베 코알라 전집, 내 친구 사회 공룡 전집, 어린이 대상 세계문학 책시로 전집, 첫 역사 그림책 한국사 전집, 청소년 대상 교서울대 선정인문 고전 60선, 정년이, 일반인 대상 식객, 토지, 해리포터 등 총 10조입니다. 특히 전집 대출 이용자에게는 이동형 핸드카트도 함께 제공돼 다량의 도서를 보다 편리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비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월배유치원은 지난 16일 달성군 가창면 네이처파크에서 유아와 가족이 함께하는 주말 가족 숲체험을 운영한 소식입니다. 이번 행사는 대구시 교육청 가족 공동체 몸마음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이 자연 속에서 소통하며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약 400여 명이 참여해 9에서 10가족씩 팀을 이뤄 숲 해설사와 함께 공원을 탐방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동식물 생태 설명을 들으며 자연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부모 이혜영 씨는 익숙한 장소였지만 설명을 들으며 자연을 새롭게 볼 수 있었다며 아이들이 즐겁게 어울리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 뜻깊었다고 말했습니다. 황은숙 원장은 3대가 함께 참여해 가족 공동체 취지를 잘 살린 활동이었다며 앞으로도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월배유치원은 앞으로도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 성장과 건강한 가족 문화 형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대구 하이텍고등학교는 지난 14일에서 15일 평산 아카데미에서 3학년 취업선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년 고교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 취업 하이라이트 캠프를 운영한 소식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계명대학교 고교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 사업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자기소개서 작성과 실전 면접 중심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학생들은 희망 기업에 맞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특강과 개별 피드백을 통해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면접 태도, 발성, 답변 전략, 상황별 대응법 등 실전 중심 교육과 함께 복장 자세 등 기본 소양 교육도 받았습니다. 참여 학생 이승재는 면접 연습을 통해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필요한 태도와 답변을 알게 돼 유익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동수 산학협력부 부장은 1박 2일 집중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도영 교장은 산업 변화에 맞는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구 하이텍고는 이번 캠프 외에도 기계박람회 참여 등 다양한 진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계명대학교 사업단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월 28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